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동기 전동기 시작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전동기로서 매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 속도로만 회전하는 전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없는 전동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파트에 비해서 이 동기전동기는 이론을 이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이론을 1시간 동안 하면서 동기전동기의 원리나 뭐 특성,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그리고 동기전동에서 중요한 V곡선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뭐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말 문제 위주로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고 좀 숙지하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기전동기인데요. 일반 동기전동기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기전동기와 원리가 같은 것도 동기발전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할게요. 전기자에서 이렇게 전기자에서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죠. 이렇게 입력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얘가 삼상교류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원리를 한번 볼게요. 고정자가 고정되어 있죠. 고정자의 삼상권선에 삼상교류를 흘러주면 고정자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런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동기전동기는 특수한 형태의 유도전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전동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동기전동기를 포함한 전체 내용이 유도전동기 파트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회전 자기장 속도가 동기 속도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자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회전자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기동 토크를 가하면 회전자는 동기 속도로 운전하는 전동기로 운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전원을 인가합니다. 전원을 인가하면 회전하는 자기장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안에는 얘가 스스로 회전을 합니다. 스스로 회전해요. 그런데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스스로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보세요. 고장난 선풍기, 낡은 선풍기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전원을 딱 넣으면 하면서 안 돌아가요. 그때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퉁 튕겨주면은 그 퉁 튕겨주는 힘에 의해서 등등등등 해서 돌아가는 선풍기 있죠. 그런 거예요. 동기전동기는 스스로 회전이 안 됩니다. 기동 토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 자기장 속도가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기동 토크를 퉁 튕겨주면 그때서야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원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동을 시켜주는 기동기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동기전동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동기전동기의 특성은 1번 장점으로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이 장점이자 단점이죠. 하나의 속도밖에 가지지 못하니까. 그래도 일정한 속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역류를 조정 가능합니다. 조금 있다가 동기조상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그 동기전동기를 동기조상기로 사용할 때 역류를 조정하는 기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이 좋다, 공극이 크고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유독이 있죠. 우리 동기기가 특수한 형태의 유도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도기에 비해서 효율이 좋고 유도기에 비해서 공극이 크고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토크가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유도기 같은 경우는 토크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토크
토크와 전압의 제곱이래요. 그래서 공급 전압에 대한 토크의 변화가 적습니다. 유도 전동기는 제곱에 비례하는데 이 동기 전동기는 전압에 그냥 비례합니다. 그래서 공급 전압에 대한 토크의 변화가 적다. 이런 것도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다른 기기에 비해서 뭐 기동 토크가 작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튕겨줘야 됩니다. 이런 기동 토크가 작고요. 속도 제어가 어렵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하나의 속도로 회전하니까. 그 다음에 직류 여자가 필요하고 고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직류 여자기를 뭐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넣어준 직류를 만들어준 이런 것이 뭐 직류 발전기 있죠. 직류 발전기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므로 고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동기기는 모두 난조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난조가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용도로는 저속도 대용량으로서 우리가 속도가 일정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가 일정한 거. 시멘트 공장의 분쇄기 계속 분쇄기 똑같은 속도로 회전하죠. 예, 분쇄기 각종 압축기나 송풍기, 제종, 쇠목기, 동기 조산기 이런 것들이고요. 소용량으로는 뭐 전기시계나 오실로그래프, 전기시계 이런 것도 일정한 속도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동기 전동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3번에 동기 전동기의 기동 한번 봅니다. 동기 전동기의 기동. 말씀드렸지만 동기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전원을 인가하면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가하면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풍기 보세요. 선풍기 전원 넣고 1단 누르고 2단 누르고 3단 누르고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것처럼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회전할 수가 있다. 예, 이런 것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기동법과 유도전동기법이요. 자기기동법과 유도전동기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회전을 하는 회전을 시작하는 기동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기동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발전기에서 제동건선 했죠. 제동건선이 뭐였냐면 이렇게 여기서 계자극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고 여기에 권선을 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우리가 자속이 발생하고 전류를 흘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자기기동법 혹은 자기동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기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도전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도전동기법 혹은 보통 유도전동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게요. 자기기동법은 회전 자극 표면에 기동권선이 제동권선 있죠. 제동권선 설치해서 계좌권선에 보세요. 처음에 여기에 여자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 전류를 흘려주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면은 전기자에 의해서 여기 전원을 인가하면 회전 계좌가 발생합니다. 회전 계좌가 발생해서 이 회전 계좌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 그때 여자를 딱 주면 자속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전류를 주면 힘이 발생해요. 그 원리에 의해서 기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계좌 권선에 여자를 주지 않고 전기자 권선에 전압을 가해서 유도 전동기로 기동하고 동기 속도에 가까울 때 그때 여자 전류 여기 투입하면은 동기 전동기의 토크를 발생시켜서 동기에 인입하는 방식이 자기기동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기동법은 여기 계좌극에 우리가 발전기에서 제동건선을 했던 그것을 설치하는 거죠. 이것을 기동건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계좌권선을 열어둔 채로 하면은 이 원리는
변압기에서 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변압기에서 하게 돼요. 계좌권선 열어둔 채로 전기자의 권선을 가면 계좌권선에 큰 전압이 발생해요. 그럼 계좌권선에 큰 전압이 발생하면은 큰 전압에 의해서 계좌권선이 소선될 수가 있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어놓고 기동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전압이 발생해서 소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닫아놓고 기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 회로 저항을 통해 단락시켜 놓고 기동해야 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왜? 높은 전압의 유기에서 소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기동법 할 때 주의사항으로 두 번째, 전기자의 전원을 가할 때 처음부터 전전압 가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100V가 전격인데 처음부터 전격 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30에서 50%로 내려서 기동한 후 천천히 올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떤 기기든 간에 선풍기도 그렇죠. 올리면 스스스스스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부터 원하는 속도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전동기든 간에 전격 속도로 회전하기까지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죠.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30에서 50% 내려서 기동한 후 속도가 빨라지면 전체 전압을 가할 것.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제동건선이 있습니다. 이 제동건선이 발전기에서는 난조 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동기에서 똑같아요. 난조 방지도 되고 전동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자기동법에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형 부하 시 불평형 부하가 되면 파형이 일그러질 수가 있는데 그 파형을 개선하는 것도 이 제동건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송전선 불평형 시 부하 시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제동건선의 역할이 발전기에서 난조방지, 전동기에서는 기동 토크 발생이지만 그 외에도 교재에 있는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숙지를 해주시고, 유도전동기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도전동기법은 이렇게 보여. 우리가 동기전동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죠. 회전해야 하는데 이것을 회전하기 위해서 기동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유도전동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를 기동시켜주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선풍기 날개를 툭 치는 역할을 이 유도전동기가 해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다른 건 괜찮아요. 이 유도전동기가 동기전동기를 기동해야 되는데 보세요. NS는 P분의 120F요. NS는 P분의 120F에서 우리가 얘가 동기속도 얘가 만약에 4극에 60Hz면 1800이요. 만약 6극에 6극에 60Hz면 1200rpm입니다. rpm. 그러면 이 유도전동기가 동기전동기가 1200rpm이 될 때까지는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도전동기도 1200rpm으로 하면 동기속도가 1200인데 유도전동기에는 손실이 있습니다. 1200이 최대 속도예요. 그럼 손실하면 예를 들어서 1100rpm까지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전동기는 1200rpm이 필요한데 얘는 100rpm으로 회전시켜주면은 이 동기전동기가 원하는 속도로 기동을 못하는 겁니다. 원하는 속도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얘가 만약에 1200rpm이 되려면 얘는 1200rpm을 하면 안 돼요. 여유를 둬서 1800rpm. 왜냐면 1200rpm 위에가 1800rpm이죠. 예. 우리가 6극일 때 1200이고요. 4극일 때 1800입니다. 5극 이런 건 없으니까. 예, 그래서 2극 적은 전동기. 6극이면 1200이고 4극이면 1800이니까 2극 적은 전동기로 기동해야만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극수로 하면은 1200인데 1100이니까 원하는 속도까지 도달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도전동기법은 기동전동기로서 유도전동기를 사용해서 기동하는 방식으로서 중요한 것은 2극 적은 전동기를 채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 동기전동기는 전력계통의 전압조정과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세요. 전압조정과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송전계통에 접속한 무부하의 전동기입니다. 얘는 뭔가를 부하를 물려서 돌리는 목적이 아니고요. 동기전동기는 동기조상기로 사용하면 동기전동기를 동기조상기로 사용하면 얘는 돌리는 목적이 아닌 역류를 개선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했었죠. 보세요. 무효전력 전압, 유효전력 주파수죠. 유효전력 주파수, 무효전력 전압입니다. 그러면 무효전력을 조정하면 이것이 뭐예요? 역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전력을 조정하면 역류를 조정할 수가 있죠. 역류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압을 조정하기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압 조정과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동기조상기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동기조상기는 무부하로 운전하는 동기전동기입니다. 돌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전압 개선하고 역률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V곡선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있습니다. 발전기에서 했는데 전기자 반작용, 먼저 발전기 봅니다. L, C. 얘는 동상, 지상, 진상전류. 동상전류, 지상전류, 진상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횡축이죠. 얘는 직축이고 얘도 직축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다? 교차자화. 그리고 발전기에서 얘가 감자고 얘가 증자입니다. 증자. 그런데 전동기는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전동기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얘가 증자고 얘가 감자가 됩니다. 요거 두 개만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외우신 다음에 전동기는 요거 두 개만 바꿔요.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V곡선이 있습니다. V곡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동기조상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V곡선 모양이 V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봅니다. 일단 V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V곡선은 P와 보통 V나 V가 일정합니다. 보통 전력을 일정하게 놓고 그 다음에 전압도 일정하게 놓고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입니다.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계자 전류를 보세요. 0부터 쭉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V 모양을 그리더란 겁니다. 이렇게 V 모양이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가장 전기자 전류가 작은 지점.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지점. 이 점이 역률이 1인 지점이요. 역률이 1인 지점. 그래서 보세요. 역률이 1인 지점을 기준으로 계자 전류를 감소시키죠. 감소시키면 이것을 우리가 부종여자라고 합니다. 부종여자. 부종여자. 그럼 역률이 1인 지점을 통해서 기준으로 이렇게 계자 전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여자라고 합니다. 과여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정여자로 하니까 발전기하고 반대요. 발전기에서는 여자를 증대시키면 L 성분이 커지죠. L 성분이 커지고 자속이 증가합니다. 근데 전동기에서 V 곡선은 부정여자, 즉 자속을 감소시키면 이때 L로 작용하고요. 과여자, 자속을 증가시키면 이때 C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상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렇게 증가시키면 진상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V곡선에 관계돼서는 요거 있죠.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전동기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문제예요. 네,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외워주시고 L이 리액터예요. 그 다음 C가 콘덴서로 작용한다. 얘가 지상 역률이니까 뒤진 역률 영역, 그 다음에 앞선 역률 영역 이렇게 보시고 부정여자, 과여자입니다. 이거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1일 경우,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가 최소다. 전기자 전류가 최소다. 과여자 시 콘덴서로 동작하며 앞선 전류, 진상 전류가 흐른다. 부정여자 시 리액터로 작용하면서 동작하면서 뒤진 전류, 지상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요 표 자체를 통째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통째로. 예. 그래서 요거 뭐 조금 변형되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해당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림을 그려서, 이거 무조건 그림 그려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특수전동기가 있어요. 특수전동기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제 전동기의 수가 수백 가지는 됩니다. 수백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전동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직류전동기,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 이런 것들이지, 우리가 특수한 전동기들에 대해서 모두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그만큼 또 전동기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모두 하기는 뭐 기사 시험이나 뭐 기술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전동기술을 세세하게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관연도에서 문제 출제된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전동기인데요. 첫 번째 동기조상기는 방금 한 겁니다. 동기조상기는 선로에, 다시 한번 읽으면, 무부하 전동기를 접속하고 뒤진 역률의 부하에 대해 그 여자를 강하게 하며 앞선 전류를 취하서 부하의 뒤진 전류를 보상시키며 앞선 역률에 대해서는 여자를 약하게 하며 뒤진 전류를 취해서 부하의 앞선 전류를 보상시켜 역률 1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동기 전동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서술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동기형 교류 서버 전동기입니다. 동기형. 네. 이것을 우리가 브러시리스 직류 서버 전동기라고 하는데, 브러시리스 직류 서버 전동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 BLDC 모터라고 합니다. 직류기 할 때 우리 이런 거 했었죠. 브러시가 정류자 편과 마찰되어서 만든 전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브러쉬의 불꽃 발생, 그래서 마찰되어서 전기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 브러쉬가 마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에요. 브러쉬가 만약에 마찰돼서 따르면 교체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BLDC는 브러쉬가 없는 직류 모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가 어디 많이 쓰냐면 자동차 있죠. 우리 자동차에 알게 모르게 전동기가 수십 개 사용됩니다. 요즘 우리가 창문에만 해도 4개 있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문에도 모터 달려있고 트렁크에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뭐 백미러에도 접히는 거 있죠. 달려있는 거 있죠. 그런 곳에 BLDC 모터 많이 사용됩니다. 정류자와 브러쉬가 없어요. 교류 주파수로 변화시켜 전동기의 속도를 변화합니다.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 그
그다음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자동 제어기, 자동 기계, 테이블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동기 전동기는 뭐냐면, 리니어 전동기는 모터 중에서 우리가 직선 운동하는 거죠. 우리 보통 모터는 회전하죠. 근데 이렇게 모터 회전함에 따라서 직선으로 운동하는 거, 그것을 리니어 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직선 운동을 하는 전동기를 말하면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 직류 전동기, 펄스 전동기 등이 있습니다. 동기 속도는 극수와 무관하게 그냥 직선 운동하는 전동기, 리니어 동기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고, 4번에 동기 주파수 변환기. 동기 주파수 변환기. 우리가 속도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데 주파수 변환기입니다. 보세요. 주파수가 다른 두 개의 송전 계통을 서로 연결해서 전력을 융통할 경우나 상용 주파수를 다른 주파수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NS는 P분의 120F죠. 그래 보세요. 얘가 같다는 겁니다. 동기 주파수 변환기. 속도 같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NS는 P1분의 120F1은 P2분의 120F2. 두 개가 속도가 같은데 P1분의, 지금 여기서 약분하면 120 하면 보세요. P1분의 F1은 P2분의 F2. 이것이 같으면 되죠. 그러면 얘를 넘겨. 어떻게? F2분의 F1은 P2분의 P1이 됩니다. P2분의 P1. 그러면 F1은 어떻게? F1은 얼마? P2분의 P1의 F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용 주파수를 다른 주파수로 바꾸고자 할 때 F1은 P2분의 P1 곱하기 F2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기 주파수 변환기가 되고요. 요건 공식 있죠. 동기 주파수 변환기 같은 경우는 요 공식, 혹은 요 공식 있죠. 공식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전 변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류기가 뭐예요?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정류기라 하는데, 보통 정류기에는 반도체, 다이오드나 SCR, 사이리스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정류를 시키는 것, 그래서 기계적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이 회전 변류기라고 보시면 돼요. 볼게요. 회전 변류기는 전기자 권선에 슬립링을 통해서 교류를 가하여 생기는 회전 자개 회전 방향과, 보세요. 여기에 회전 자개 회전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전기자형 동기 전동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도 전동기 같은 데 가면요, 유도 전동기 보면 회전 자개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근데 이 회전 변류기는 회전 자개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전기자형 동기 전동기요. 회전 계자형 아니고 회전 전기자형 동기 전동기입니다. 직류 발전기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역기전력이 유도되며, 직류 발전기와 같은 원리에 의해 역기전력이 유도된다는 것은 유도 기전력 E는 60A분의 P자판 있죠. 그러한 공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직류 전압을 얻을 수가 있고, ED분의 EA. ED가 뭐예요? 직류 전압. EA는 교류 전압. DCAC를 의미합니다. 직류 전압분의 교류 전압은 루트 2분의 1의 사인 N분의 파이. 여기서 M은 뭐냐면 상수예요. 상수. 3상이면 3, 6상이면 6. 상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직류전압분의 교류전압의 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전 변류기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말 그대로 고주파. 우리가 보통 만드는 동기 발전기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주파수는 60Hz의 주파수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의 주파수의 전원을 발생하고 싶다. 그럴 때 고주파 발전기를 사용합니다. 즉 사용 주파수보다 현저하게 높은 주파수의 교류 전력을 발생하는 발전기로서 수백에서 2만 헤르츠 정도까지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소형 교류 전동기입니다. 소형 교류 전동기. 소형이에요, 소형. 예, 그래서 사용 분야가 어떤 특수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특수 용도 있죠. 그런 중요한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릴럭턴스 전동기라고 해서 반작용 전동기입니다. 우리 반작용을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해요. 리액션. 릴럭턴스 전동기, 반작용 전동기, 리액션 전동기입니다. 고정자는 원리적으로 단상 동기 전동기와 같고 구조가 간단하지만 역률과 효율이 나쁘고 토크가 적고, 그래서 시계, 타이머, 컴퓨터, 조명기기에 사용되는데, 얘는 릴럭턴스 전동기는 일종의 동기 전동기입니다. 동기 전동기인데 여자 권선이 없어요. 여자 권선이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할 수 있는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 거예요. 여자 권선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할 수 있는 전동기, 회전하는 전동기. 그다음에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입니다. 영구자석이라면 얘가 영구자석이니까 전자석 같은 경우는 전류의 크기를 조절해서 자석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겠지만, 영구자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죠. 예, 구조가 간단합니다. 계좌 권선 같은 것도 없을 거고요. 구조가 간단하고 릴럭턴스 전동기에 비해서 역률과 효율이 좋고, 음향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의료기기 등 일정한 회전 속도를 필요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입니다.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는 회전자가 히스테리시스 손이 큰 자성체로 만들어져서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입니다. 회전자가 회전하는 것이 히스테리시스 손, 예, 이 큰 자성 재료로 만들어져서, 예. 그리고 고전자 권선에서 만들어지는 회전 자기장에 의해서 회전자 도체에 와전류를 발생하게 되고, 와전류에 의한 와류 토크와 회전 자기장 사이에 기동 토크가 발생합니다. 맥동이 거의 없는 회전 특성을 가진다. 이런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하나에 대해서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기 전동기 파트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론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에서 확인하고, 예,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따산 에듀